여름 아이. 동네 사람. 이마트가 어느 쪽이니? 차창을 열고 아주머니가 소리쳐 물었어요. 저기 사거리 지나서 쭉 가시면 돼요. 그러고 가던 길을 가는데 일주일 전 이사 온 이 동네가 우리 동네로 다가왔어요. 내가 이 동네 사람이라고 저 아주머니가 지금 막 알려준 거예요. 마트료시카. 학교 교문 속으로 터벅터벅 들어가요. 교실 문을 열고 터벅터벅 들어가요. 1교시 수학책 속으로 터벅터벅 들어가요. 수학 5단원 분수 속으로 터벅터벅 들어가요. 35쪽 2번 문제 속으로 터벅터벅 들어가요. 더 작은 인형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인형처럼. 이러다 작아진 나를 핀셋으로 집어 올려야 할지도 몰라요. 여름 술래. 선율이가 달리기를 잘한다는 건 나만 아는 비밀이죠. 그러나 선율이는 지금 느리게 달려요. 친구들이 술래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고 저는 술래여도 괜찮기 때문이죠. 선율이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느린 척 뛰는 건 담장이 늘어진 붉은 능소화와 나만 아는 일. 어쩌다 술래가 된 재윤이가 선율이가 진짜 느린 줄 알고 선율이만 잡으러 뛰네요. 능소화가 어깨를 흔들며 웃고 선율이는 도대체 빨리 뛸 수도 없고 느리게 뛸 수도 없고. 제10회 문학동네동 시문학상 대상 수상자. 도서명 여름아이. 저자 최휘. 그림 김규아. 목소리 주혜진. 출판사 문학동네. 곧 태어날 아이, 그리고 죽어가는 아내. 임신 33주. 아내의 몸이 좋지 않아 산부인과를 찾았다. 아내를 진찰한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픈 건 아이가 아니었다. 내 말 들립니까? 난 세상이 끝날 것만 같은데 의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급성 백혈병입니다. 입원 후 아내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다. 우리 아기. 며칠 후 아내가 갑자기 산소 마스크를 벗고 누군가의 이름을 말한다. 리비아. 아내는 아픈 와중에도 계속 딸아이의 이름을 고민하고 있었나 보다. 아내의 병은 임신 때문에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출산 예정일은 한 달 반이나 남았지만 수술을 강행해야 한다. 밝게 불타는 수술용 조명, 강철 카트, 링거 스탠드, 수술실의 분위기가 숨막힌다. 거의 20명이나 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수술을 준비 중이다. 집도위의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태아가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어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둘 다 위험하다. 나에게 고통스러운 선택의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다. 수술이 시작됐다.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 뭔가를 빨아들이는 소리. 얼마나 지났을까? 집도위가 리비아의 다리를 잡고 있다.
지금 시각 14시 35분. 출생 시각으로 기록하세요. 아내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백혈병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출산 후 아내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다. 밤새 부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다급히 달려온 의료진은 축 늘어진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리비아가 태어난 지 5일 만에 아내는 숨을 거두었다. 가족들과 친구들 모두 나를 위로했지만 아내 없는 나의 인생은 메말라갔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졌지만 리비아만이 나를 미소짓게 했다. 전 세계 엄마와 딸을 울린 한 남자의 감동 실화. 우리는 삶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 순간은 당장 오늘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슬픔과 절망이 해일처럼 덮쳐와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또 살아가야만 합니다. 삶은 절망하는 우리를 위해 속도를 늦춰주지 않으니까요. 도서명,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저자, 톰 말름키스트. 출판사, 다산책방. 안녕하십니까. 부부의 품격 책을 쓴 저자 박석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부의 품격, 박석현 지음. 보통 결혼을 하는 이유가 보다 더 완성된 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해나감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침으로 살아야 될 것들이 결혼 선배들의 이야기나 책과 강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나와 있던 부부 관련된 책들을 보니까 부부 상담 전문가 분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부들의 문제점들을 상담하고 그 내용들을 책으로 엮어서 이렇게 내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책들을 보면서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실제 모습과 19년 동안 결혼을 해오면서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글로 써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두 번째 책 부부의 품격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얻는 인생의 지혜. 부부가 살아가는 과정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런 4계절로 분류를 해서 파트를 나눠봤고요. 결혼을 하기 전에 예비 부부일 때부터 신혼생활을 하고 결혼 초년생을 쭉 거쳐나가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갈 때까지 처음에는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떨어져 있기 싫어서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사는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기쁨과 다양한 그런 것들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겪고 온 저희 삶을 책에다가 4계절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담아봤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상상을 해가지고요. 아내가 먼저 죽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아내를 남겨두고 먼저 떠나는 남편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 제일 마지막 꼭지에는 죽음에 관한 내용을 써가지고 재밌게 이렇게 읽으시다가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잔잔한 여운과 감동을 남기면서 그렇게 책을 마무리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건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짜보았습니다. 완성된 부부가 되기 위한 필독서, 부부의 품격. 품격 또한 노력 없는 품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덕적인 책무를 우리가 사회에 도네이션을 하든지 환원을 하든지 주위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아내와 남편에게 해야 되는 그런 오블리제를 실천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조금 더 완성된 그런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집이 다 너무 좋은 관계라서 책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제 소망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책을 썼고요. 지금도 매일매일 실수를 하면서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보고, 이 부분은 내가
놓치고 살아왔구나 하는 게 있으면 그걸 내 삶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비 부부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할 때 부부의 품격 한 권을 손에 꼭 들고 예식장에 들어가서 품격 있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날까지 저 역시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고 그 부부들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다시 결혼을 생각해라. 이미 결혼을 했다면 더 늦기 전에 이 책을 읽어라. 도서명 부부의 품격. 저자 박석현. 출판사 바이북스. 파리 3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인 고민 많은 20대 청년 모로. 리스본에서의 교환학기를 마치며 경제학 석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아직 미래에 대한 생각은 막연하기만 하다. 솟구치는 공허감, 불투명한 미래, 비어가는 호주머니. 갖가지 상념들을 안고 다시 파리로 돌아오는 길. 어쩌다 머문 프랑스의 시골 농장에서 2달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모로는 새롭게 접한 요리의 세계 속에 깊이 빠져든다. 이후 모로는 학교로 돌아가려던 결심을 접고 자체적인 안식년을 가지며 요리 입문서들을 탐독하기 시작하고 파리의 다양한 레스토랑들에서 일하면서 요리사로서의 경험을 쌓아간다. 전문학교나 학원을 안 다니고 독학으로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모로. 쉽게 보기 힘든 그의 독특한 프로필만큼이나 모로의 행보는 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의 연속이다. 요리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굳히고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도 경제학 대학원에 진학하여 박사 준비 과정을 수료하는가 하면 직접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열어 매일 다른 메뉴로 자신의 개성을 담은 음식들을 선보이는 특별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느 날 배낭을 메고 훌쩍 아시아로 떠난 그는 이국의 레스토랑들을 자유롭게 누비며 이제껏 본 적 없던 새로운 기술과 경험들을 습득하게 되는데 베를린의 케밥 가게, 파리의 전통 식당, 미슐랭 별을 단 호화 레스토랑, 태국과 미얀마 등 원타국에 있는 식당들에 이르기까지 모로는 자전거를 타고 자유롭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식탁에서 식탁으로 교차하며 이동한다. 세상의 수많은 식탁들을 자유롭게 누비며 자신만의 길을 완성해가는 젊은 독학 요리사 모로의 매혹적이고 눈부신 여정. 베를린의 케밥을 한 편의 시로, 시장의 먹거리를 동화 속 요정 이야기로, 요리사들의 움직임을 오페라 발레로 만드는 솜씨에 있어 케랑갈에 견줄 만한 작가는 없다. 언론사 렉스프레스. 젊은 요리사가 경험하는 이 요리라는 소호주의 빛과 그림자, 그 관능적 매력과 난폭함, 그 지옥 같은 엄격함을 이야기하는 책. 언론사 텔레라마. 케랑갈은 그녀의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위해서 외과 수술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전문성과 엄밀함을 가지고 요리의 세계를 그려나간다. 언론사 르몽드. 도서명 식탁의 길. 저자 마일리스 드 케랑갈. 출판사 열린 책들. 아빠와 엄마가 아닌 엄마와 엄마, 여자 둘이 아이를 낳았다. 이 책은 동성 부부인 로진느와 나탈리가 평범하게 사랑을 하고 각별하게 결혼해 남다르게 임신한 이야기이다. 부모 말고 모모.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이자 가톨릭 신자인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프랑스인 로진느. 동성 나탈리를 만나며 사랑에 빠지고 6년 만에 결혼을 결심한다. 아이를 갖겠다고 약속해. 모든 연인들이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어느 날 아이의 문제가 떠올랐다. 나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미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아이를 갖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또 다른 질문을 낳았고 길고 긴 대장정의 서막이 열렸다.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 앞에는 다양한 길이 있었다. 그중 우리는 공여자를 통한 인공수정으로의 임신을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여성 커플에게 보조생식수를 금지하고 있었고 우리는 국경을 넘어 4시간 반이나 걸리는 옆나라 스페인으로 향했다.
아이의 탄생. 2014년 프랑스의 법 바깥에서 보조생식술로 3.24kg, 50cm의 행복을 만나기까지 대략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다음 문제가 생겼다. 나는 출산으로 자연히 아이의 법적 엄마가 되었지만 출산을 하지 않은 나탈리는 자기 자식을 입양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소송을 통해 나탈리가 딸의 법적 엄마가 된 것은 아이가 태어나고 17개월이 지나서였다. 비록 전통적인 가족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상은 이보다 더 평범할 수 없다. 우리의 걱정은 아이가 있는 여느 부부들과 다르지 않다. 냉장고를 채우고 쓰레기를 내놓고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날에는 열일 제치고 소중한 아이를 데리러 달려간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성애자들에게 강요해온 숨김이라는 선택지 대신 투명성과 개방성을 택했다.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아이의 학부모에게 우리의 상황을 알렸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책은 동성부부로서 결혼과 임신, 출산을 겪은 저자의 기록이자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동성결혼과 보조생식술 대상 확대에 대한 프랑스 및 유럽의 이야기이다. 여자 둘 아이를 낳았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넘나든 1년간의 임신 모험기. 도서명 부모 말고 모모. 저자 로진느 마이올로. 출판사 사계절. 철학은 무엇일까? 철학은 지적 엘리트가 독점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극히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이다. 철학의 이미지에 갇힌 철학을 탈환하려는 야심찬 시도. 철학자의 이름과 철학사를 몰라도 철학에 입문할 수 있을까? 모든 철학의 뿌리에는 저항이 있다. 저항은 더 이상 참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다. 이기든 지든 이 철학이라는 행위에 의해 세계를 보는 방식은 변하고 있다. 이 책은 영화와 소설, 인물을 통해 저항의 개념으로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 영화 흔들리는 돼지. 주인공 어부토니는 잡은 물고기를 매번 헐값에 중간 상인에게 빼앗긴다. 토니는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보며 자신도 물고기처럼 중간 상인이 짜놓은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임을 깨닫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사업을 시작한다. 물고기를 개념 삼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뒤흔드는 것. 이것이 철학이다. 두 번째, 영화 스파르타쿠스. 반란을 일으켰다가 잡힌 노예병사 앞에서 귀족 크라수스는 누가 스파르타쿠스인지 밝히면 모두 살려주겠다고 말한다. 그때 동료들이 하나둘씩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라고 외치며 일어난다. 노예들을 자유롭게 한 이 말이 바로 철학이다. 세 번째, 아이누족 출신 정치인 가야노 시게로. 일본 북부의 아이누족은 일본의 주류 세력에 밀려 오랫동안 억압과 착취를 당해왔다. 이를 공론화한 정치인 가야노 시게로는 아이누족의 주식인 연어에서 개념을 들고 나와 사회에 저항했다. 이런 것이 철학이다. 네 번째, 볼테르의 소설 캉디드. 이것도 신의 뜻이다라는 신이론과 최선설이 지배하던 시기에 볼테르는 이를 비트는 소설을 발표한다. 리스본 대지진 같은 재앙을 최선이나 필연으로 설명하는 쓸모없는 철학 개념을 폐기하는 모습을 보이며 철학적인 행동을 보여준다. 다섯 번째, 커튼 보니것의 제5 도살장. 드레스덴 폭격을 겪은 커트 보니것은 폭격을 기초로 쓴 소설에서 마치 운명론에 굴복하는 듯한 그런 것이다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한다. 하지만 타임슬립이라는 SF적 장치를 도입해 이를 그런 것일 리가 없다! 라는 메시지로 뒤집는다. 운명론에 저항한 커트 보니것 또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6번째, 마틴 루터 킹의 시간론. 흑인 민권운동 당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기다려라. 인종통합은 신중하게 고려된 속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를 끊임없이 지연시키는 이런 시간론에 맞서 킹 목사는 지금이라는 시간 개념을 세운다. 언젠가에 저항하며 바로 지금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철학이다. 냉소주의 시대. 저항의 감각을 키우는 철학 수업. 도서명 철학으로 저항하다. 저자 다카쿠와 가즈미. 출판사 사계절.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의 저자 스테판 게이츠입니다. 저와 함께 지내는 반려견을 소개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블루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는 약 1,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국내 반려 가구는 지난해 550만 가구를 넘어섰고 관련 시장 규모는 2027년에 6조의 일을 거라고 합니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 가구가 늘고 반려동물도 어엿한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지요. 여러 반려동물 중에서도 강아지, 개를 키우는 비중이 가장 높아요. 반려동물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고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있어서 관련 산업도 패코놈이라고 불리며 확장 중입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도 랜선 집사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진 않아요. 하지만 귀여운 강아지들 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세상에 강아지 너무 귀엽다. 오구오구, 저는 모습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데려오고 싶다요. SNS에서 공유되는 개의 웃기고 귀여운 행동들의 이유를 이해하고 싶어요. 개는 인간 나이로 몇 살일까요? 개는 왜 방귀를 낄까요? 고양이는 안 뀌는데. 개는 왜 꼬리를 흔들까요? 개는 꿈을 꿀까요? 개는 정말 질병을 진단하기도 할까요? 개의 후각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 집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궁금했던 분, SNS에서 남의 집개의 랜선 집사로 활동하는 분, 지나가는 개만 봐도 눈길이 저절로 가는 분, 너만 바라봐. 개를 키우고 싶지만 정보가 없어 망설이는 분, 개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언제나 처음 만난 것처럼 반겨주는 요란하고 시끄럽지만 따뜻한 털북숭이 개. 늘 우리 곁에 있는 반려동물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사랑하기 위한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와 보세요. 개에 대한 온갖 시시콜콜한 궁금증을 짚어주면서 과학 지식까지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개 안내서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영상의 통계 자료는 오픈서베이의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3년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도서명 개 안내서. 저자 스테판 게이츠. 출판사 풀빛. 세계사로 읽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날짜 속에는 어떤 경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1월 9일 애플의 아이폰 출시 발표일. 2021년 어느 분석 플랫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아침에 깨어나 뉴스를 검색할 때도 SNS로 내 소식과 일상을 공유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쥐고 있다. 필수품이 된 이 작은 물건의 역사 언제 시작됐을까? 2월 3일 튤립버블 당시 가격 최고점을 찍은 날.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의 국화 튤립. 네덜란드인이 사랑하는 꽃 튤립의 뿌리 하나가 집 한 채 가격에 맞먹는 시기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4월 15일 맥도날드 설립일. 패스트푸드의 제왕 맥도날드는 어떻게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을까? 맥도날드와 맥도날드 햄버거는 세계 경제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7월 1일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난 날.
외출복을 비롯해 속옷, 양말까지 한 매장 안에서 살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 일본 패스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 그런데 이 유니클로 매장이 텅텅 비는 시기가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시행한 날. 만약 통장에 내 별명이나 가명을 적을 수 있다면? 통장을 빌려주면 왜 안 될까? 9월 7일 구글 설립일. 차고에서 시작한 회사가 세계 최대 포털이 된 사연은 무엇일까? 11월 17일 허니버터칩이 석 달 만에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한 날. 달콤하고 짭짤한 감자칩이 출시 석 달 만에 1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온라인 중고마켓에 본래 가격의 10배가 넘는 값으로 내놓는다는 게시물까지 올라왔다. 이런 열풍은 오로지 감자칩의 맛 그 자체 때문에 시작된 것일까? 역사적 기념일에 얽힌 경제 개념과 원리를 짚어내고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을 되짚어봅니다. 세계사를 뒤흔든 역사로 배우는 특별한 경제 수업. 도서명 타임라인 경제교실. 저자 태지원. 출판사 동력. 이룬 게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 인생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 느낄 때, 지금이 인생의 최저점이라고 느낄 때, 나조차 미래의 내 모습이 기대되는 오늘을 사는 법을 담은 나의 하루는 3번 시작된다를 소개합니다. 나는 하루에 3번 산다. 각각의 시간대마다 다른 직업으로 활동한다. 오전에 나는 13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가다. 오후에는 100억 원대의 자산을 가진 부동산 투자자이자 경매와 공매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강사다. 밤이 되면 기업가인 나와 투자자인 나의 노하우를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유하는 크리에이터가 된다. 이렇게 나는 하루를 3등분해서 3가지 삶을 살고 있다. 오전 6시에서 10시, 사업가로서 성장의 하루. 아직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나라는 사업가가 성장하는 시간이다. 나와 내 사업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발전했다. 내가 읽었던 책 속의 사람들, 직접 만났던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그 사람들과 연결을 통해 내 사업은 성장했다. 내가 성장을 함에 있어 세상에 나 혼자 잘나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할 수도 없다. 나 혼자서만 잘 살겠다가 아니라 더불어 잘 살겠다는 마음이 더 많은 기회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오후 1시에서 6시, 투자자로서 도전의 하루. 이 시간은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시간이다.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영감을 얻기도 하고 부동산 임장을 다니며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도 한다. 때로는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책을 보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고 고민하던 일이 정리되기도 한다. 도전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 패배자는 꼬린 지점에 가장 늦게 들어오는 주자가 아니라 앉아서 구경만 하고 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적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실행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내 인생을 바꿀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작은 행동에 점을 찍다 보면 성공으로 가는 곡선이 된다. 밤 9시에서 11시, 크리에이터로서 확장의 하루.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SNS를 통해 공유한다. 공유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다양한 SNS를 통해 나의 콘텐츠를 퍼뜨리는 것이 내 영향력을 넓히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나의 컨텐츠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아진다. 과거에 불행했거나 지금 불행하다고 해서 처지지 말고 이야기로 만들어 공유하라. 사람들과 나누어 나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보자. 나의 인생에서 가장 꾸준히 오래 해온 습관을 꼽자면 독서와 기록이다. 이루고 싶은 목표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기 위해 나의 성장을 체감하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집착적으로 기록을 쌓아왔다. 15년간 150번의 노트에 나의 기록을 남겨왔다. 이 책은 그 기록에서 시작되었다.
정체되고 꽉 막혔던 내 세계가 마치 빅뱅처럼 폭발하는 경험의 시작은 책이었다. 나에겐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목표를 정할 때나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힘들 때도 항상 책과 함께했다. 도전할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이 책에 적어도 한 가지는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직접 실천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자신만의 성공 법칙이 만들어진다. 그 원칙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길 바란다. 30대 배달 알바에서 100억 사업가가 된 초성장의 비밀. 도서명 나의 하루는 3번 시작된다. 저자 유근용. 출판사 다산북스. 5,000년 역사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바로 이 책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적 수강생만 700만 명에 달하는 역사 커뮤니케이터 저자 최태성의 최소한의 한국사를 소개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의 역사 무료 강의 진행은 물론 EBS 한국사 대표 강사, KBS 역사저널 그날과 TVN 스토리 벌거벗은 한국사 등 다양한 곳에서 얼굴을 알리고 있는 저자는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역사책을 만들려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고조선 건국부터 현대까지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책 한 권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책을 먼저 읽은 독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바로 이것입니다. 책에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흥미진진한 내용이 소설처럼 적혀있는 이 책은 5,000년 우리 역사 중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골고루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정도만 알면 당당해질 수 있겠다 싶은 한국사의 핵심을 정리했다 라고 말이죠. 1장 고조선과 삼국시대부터 시작되는 반만년의 역사, 그리고 2장 남북국시대, 3장 고려시대를 거쳐 4에서 6장 조선과 근현대사까지 이르는 길은 책을 넘기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펼쳐집니다. 요즘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죠. 역사적인 사건들 역시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어 무수히 많은 미디어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것들은 모두 큼지막한 사건들 위주로 나타나 있어서 우리 역사의 줄기를 순서대로 알기란 쉽지 않았죠. 책의 뒷표지에 나와 있는 말처럼 역사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만 끄덕이며 어색하게 웃는 사람들, 혹은 한자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건들의 이름을 매번 헷갈리는 분들, 그 외에 시험 준비가 아니라 교양으로서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 그 모든 분들에게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 책, 최소한의 한국사를 소개드립니다. 한 편 한 편 책에서 소개하는 챕터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한국사가 머릿속에 빠르게 정리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서명 최소한의 한국사, 저자 최태성, 출판사 프런트페이지. 반려동물 천만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개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로 개를 이해하고 개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는 것일까? 나는 털이 없어 너무 창피하고 추운데. 주인님아, 넌 좋니? 신상 명품 목줄과 옷을 입혀준다. 나도 점점 늙어간다. 놀이개로. 그저 인간의 입장에서 동물을 대하고 만족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인간들은 개는 개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해놓고는 개를 인간화시키고 있다. 도대체 개다운 게 무엇일까? 오줌똥 아무데나 누고 잠자고 먹고 하는 것이 개다운 것 아닌가? 인간과 공존해야만 하는 개들은 인간의 속박 속에서 자기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다. 이 한계로 인해 개로 살만한 개들과 개로 살기 힘든 개들이 나누어진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 같다.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지. 겨울에는 따뜻하게 이불 속에서 사람과 같이 자지. 계절마다 럭셔리한 옷 입지. 똥오줌 다 인간이 치워주지. 개로 태어난 지금이 최고 행복한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개로 산다는 건 참 고달프다.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잘못되면 단어 앞에 개자를 붙인다. 소중한 것도 일부러 낮추어 부를 때와 질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개자를 갖다 붙인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가? 개로 살기 정말 힘들다.
책 속 20여 편의 단편 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견종의 개들은 각기 다른 모습의 견생의 삶을 살고 있다. 스님과 함께 사는 목탁이, 호수와 함께하는 사냥개 에이스, 시골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발발이 감자, 병에 걸려 가족에게 버림받는 사랑이,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개들의 이야기. 주인공도 개, 배경도 개, 주제도 개. 작품들에 연이어 등장하는 개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으로 희비가 엇갈린다. 온갖 개들의 천태만상을 다룬 소설. 그 안에서 발견하는 삶의 의미. 도서명 개로 살만해 vs 살기 힘들어. 저자 서재일. 출판사 문해바다. 2001년 에세이 문학으로 등단한 김명규 수필가의 세 번째 수필집. 내 수필은 결코 화려하거나 빼어난 문장이 못 된다. 그러나 이름 없는 들꽃처럼 수수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소박한 삶의 흔적들이기에 뒤늦게라도 세 번째 수필집을 엮어본다. 작가의 말 중에서 작가는 50편의 짧은 단편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내고 있다. 화려한 미사여구가 삭제된 절제되고 가식 없는 문체로 쓰여진 진솔한 삶의 애환 속으로 들어가 보자. 내가 어른이 되면 저 사과처럼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리라. 그때의 내 소망도 누구 못지않게 화려했을 것이다. 홍옥 중에서 정신세계에 깊숙이 침투되었던 것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잊는다는 것은 평화를 의미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가슴 어딘가에 옹이로 남는다. 옹이에는 기쁨이나 행복으로 어린 것도 있지만 괴로움이나 아픔을 주는 것도 있을 것이다. 옹이 중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젊은 시절의 폭넓은 꿈과 야망을 다 실현시킨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재능에 배신당하고 행운을 만난 적이 없었으며 희망의 100분의 1도 채우지 못했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 길 중에서 모든 것을 다 놓고 모든 것을 비운 뒤에야 우리의 육신이 생선 같은 구수한 향으로 사라진단 말인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의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산다면 몸속을 돌아 나오는 배설물도 그렇게 썩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전어 중에서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슬픔을,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을 보며 환희를, 구스타프 말러의 5번 교향곡에서 비애를, 이 모든 감정의 분출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감정을 어떤 빛깔로 연출하느냐에 따라 인격과 품위의 무늬가 드러난다. 감정의 빛깔 중에서 들꽃처럼 수수하고 소박한 삶의 흔적들. 도서명 램프가 아직 불타고 있는 동안. 저자 김명규. 출판사 문해바다.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 한중수교 30주년이 되기까지 한국과는 다른 방식의 경제 회복을 펼친 중국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남들 다 조여도 우리는 푼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겪으며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며 긴축 정책을 결정합니다. 이는 팍팍해진 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풀었던 유동성을 다시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중국은 2022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펴니다. 은행들의 기업 대출 조건을 완화하여 기업 대출을 늘리고 채권을 발행하는 등 계속해서 시장에 돈을 풀었습니다. 세계 각국과 반대로 금리를 내려 돈을 푼다면 자금 유출, 위안화 평가절하 등 여러 위험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겪고 있을까요? 코로나19 봉쇄령, 제로 코로나 등의 정책으로 인한 변화는 경제에서도 나타나 연봉의 상승과 하락과 같은 임금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 침체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기업들도 발목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중국의 반도체, 배터리, AR 시장, 바이오 의료 기술 등을 둘러싼
중국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2022년. 30주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로 2016년에 중국이 한한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만에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 방송이 되고 2023년 1월 중국 유명 관광도시의 기관 관계자는 곧 하늘길을 열고 전 세계 관광객을 받을 예정인데 실력 있는 한국 여행사 파트너와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한한령이 완화될 분위기가 흐르는 오늘날 중국 시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한국 브랜드의 현황은 어디쯤일까요? 중국은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의 향후 한중 30년을 이끌어갈 중국 속 한국 기업들의 성장 과정과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읽어봅시다. 중국 전문기자 최고봉이 발로 뛰며 현장에서 건져 올린 중국 경제 이야기. 도서명 어라 중국이 읽어지네. 저자 최고봉. 출판사 푸른길.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수어, 음성 지원을 받아 제작, 재구성한 것입니다.